10년 전 나는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떠났고 나는 문을 닫았습니다. 부러진 대문 손잡이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녹슨 경첩에 기름을 치며 이중으로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손이 저릴 때까지 드라이버를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대문을 잠그고 나니 집안은 비로소 내 것이 되었습니다.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또 술 드셨어요? 하는 목소리도 이번 달 병원비가 얼만데 하는 한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원래 이러셔서 라며 변명하듯 웃던 딸의 얼굴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소주 한 잔 걸치고 점심때가 되어도 밥을 안 먹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TV를 밤새 켜놓아도 마당에 쓰레기를 며칠 쌓아둬도 괜찮았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지.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집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천장이 낮아지는 것 같았고 벽이 조금씩 좁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성성하고 등이 굽고 눈빛이 탁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나인가?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당에 앉아 멍하니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멈추는 소리, 그리고 덜컥 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돌리지 않던 손잡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실루엣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긴 생머리, 손에 든 가방.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왔어? 딸은 대문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화단, 깨진 화분, 녹슨 자전거,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소주병들. 여기서 이렇게 사셨어요? 묻는 목소리에는 놀람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미안하다고? 아니면 왜 이제 왔냐고? 딸이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10년 전에 없던 주름이 생겨 있었고 어깨는 더 처져 보였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10년 동안 단단히 잠가뒀던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딸이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식탁을 닦고 그릇을 꺼내고 밥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려 쌀알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국을 끓이며 간을 맞추는데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러는 거지? 딸은 부엌 앞을 지나가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한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문을 열자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들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가움보다 낯설미 먼저 왔습니다. 아버지, 오래간만입니다. 아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딸 혼자 올 리가 없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갓 구운 김, 무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버지 손맛 그대로네요 하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힐끗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온 이유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재산 문제로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렸고 귓가가 웅웅거렸습니다.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 전세금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 그만뒀으니까 아버지 연금으로 좀 사세요. 요양원 알아봤는데 거기가 괜찮대요. 그리고 10년 전 대문 밖에서 던진 마지막 한마디.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우리한테도 편해요. 그래,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무슨 재산 문제? 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A사 용지 몇 장이 식탁 위로 펼쳐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이 집 시세 조사한 거예요. 지금 팔면 최소 8억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8억. 그 숫자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이랑 보험, 연금 받으시는 것 합치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서류에 적힌 숫자들만 점점 커 보였습니다. 내 집이 8억, 내 통장이 얼마, 내 보험이 얼마.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송구스럽지만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76이면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아버님한테도 좋으실 거예요. 거기 가면 또래분들도 계시고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요양원.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이건 아니지 않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와서 첫마디가 재산 얘기야? 누나는 몰라.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나도 회사에서 정리해고 통보받았어.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우리도 살아야 한다. 10년 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고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 좀 해주세요.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 진짜 좋아요. 거기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만해.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지금 이 집에서 1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와서 집 팔자고 요양원 가시라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미안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후회나 그리움이라도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불안과 계산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나를 짐으로 보고 있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습니다. 오래 잠겨있던 분노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사귀고 억누르고 잊으려 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나한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한테 물어본 적 있나? 아버지, 10년 전에도 오늘도 너희는 한 번도 나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봤냐고.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아버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생각해줘서 누가, 너희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고? 아버지, 저희도 나가라.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당장.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아들 내외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고 아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김이 다 식은 찌개, 한 입도 뜨지 않은 밥그릇, 흐트러진 반찬들. 딸이 조용히 다가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하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 오빠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건 아닌데. 아니에요, 아빠.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나를 지켜준 이 집, 아내와 함께 살았던 이 공간, 아이들이 뛰어놀던 마당. 이걸 정말 팔아야 하는 걸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대체 뭘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가슴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그릇을 헹구는 소리만이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걸까?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황급히 일어서던 모습, 며느리를 재촉하며 나가던 뒷모습. 그래도 재산 얘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빠, 저 먼저 들어갈게요. 딸이 거실을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딸의 손이 잠깐 내 어깨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당에 서서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이렇게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살아야 해요. 아들의 목소리. 아버지 혼자 사는 게 우리한테도 편해요. 며느리의 말. 그리고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대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손을 뻗어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금속 표면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열쇠 구멍 주변에는 녹이 잔뜩 끼어 있었고 손잡이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돌려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이렇게 오래구나. 자물쇠를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녹슬어 돌아가지 않는 이 잠금 장치처럼 우리 관계도 그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10년. 아들은 나이를 먹었을 것이고, 손주들은 자랐을 것이고, 며느리는 주름이 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그들 사이의 시간은 그날 밤 대문이 닫힌 순간부터 멈춰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세게 닫은 건 아닐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후회였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애써 외면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한 번만 더 이해하려고 했더라면,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으로 돌아와 신발장 위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앨범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첫 장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 사진, 아내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한복이 아름다웠고 내 양복은 빳빳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지. 아들이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을 한 아기를 안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작았다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가족여행 사진들. 사진 속 아들은 점점 컸고 나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진이 뜸해졌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가족 사진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멀어진 게. 마지막 사진.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양옆에 우리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내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만큼은 제발 조심해 주세요. 아들이 식전에 나를 따로 불러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내가 망신을 줬지. 피로연 도중 술에 취해 큰 소리를 쳤고 하객들 앞에서 며느리 집안을 험담했습니다. 아들의 창피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전부 내 잘못이었나? 아니,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나를 무시했고 귀찮아했고 결국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작은 어쩌면 내가 먼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딸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동네 복지관이요. 거기 프로그램 알아보려고요. 복지관? 네, 아빠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 봐요. 거기 가면 어르신들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신대요.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에이, 한번 가보시기만이라도 해요. 밖에 안 나가시니까 자꾸 우울해지시는 거예요. 딸이 나간 뒤 혼자 생각했습니다. 복지관. 그곳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그냥 늙은이들끼리 모여서 시간이나 때우는 곳 아닌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마당 밖으로 나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만나야 하나? 오후가 되자 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팸플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여기 서예 교실도 있고, 탁구도 있고, 노래 교실도 있어요. 탁구? 네. 아빠 옛날에 탁구 잘 치셨잖아요. 탁구. 그 단어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동네에서 탁구를 제법 잘 쳤습니다. 회사 동호회에서도 활동했고 주말마다 친구들과 체육관에 가곤 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종종 당신 탁구만 치러 가면 애들은 누가 봐요 하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즐거웠는데 언제부터인가 탁구채를 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아이들이 자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새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아빠, 내일 같이 가봐요. 구경만이라도.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에이, 생각은 무슨요? 내일 10시에 나가요, 네. 딸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대문 앞에 섰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다시 열 수 있을까? 10년 동안 굳어버린 이 문을, 10년 동안 멈춰버린 우리 관계를 두려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또다시 실망할까봐.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 집에서 혼자 과거만 붙잡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해. 어떻게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 노인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손이 떨렸지만 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복도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안내 데스크의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이 내 옆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모시고 구경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오늘 체험 프로그램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나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딸의 눈빛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 체육실 문을 열자 탁구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공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쨍쨍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어르신, 한번 쳐보세요. 직원이 라켓을 건넸습니다. 손에 쥔 라켓이 낯설었습니다. 손잡이가 옛날보다 가벼웠고 고무 표면의 질감도 달랐습니다. 이걸 할 수 있을까? 탁구대 앞에 섰습니다. 상대편에는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이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치시면 돼요. 그 어르신이 부드럽게 공을 넘겼습니다. 나는 라켓을 들어 올렸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탁! 공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공이 네트에 걸리기도 하고 테이블 밖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주고받자 손목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탁, 탁, 탁. 리듬이 살아났습니다. 오, 실력이 좋으신데요? 상대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할 수 있구나. 1시간 정도 땀을 흘리고 나니 온몸이 가벼웠습니다. 딸이 수건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잘 치시네요. 옛날 실력은 아니야. 그래도 멋있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네. 새 건물이 들어섰고 예전 가게들은 다른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느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가봐야 하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내 표정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 회사 가보실래요? 그래도 되겠니? 당연하죠. 제가 전화해 볼게요. 딸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분 뒤 우리는 아들의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앉아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누나, 오빠, 아빠랑 둘이 얘기해. 딸이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번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아버지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고개를 숙인 아들의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흰 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습니다. 이 녀석도 늙었구나.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10년 전의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보낸 건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더 살고 싶어서였어. 예,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단 말이야. 1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터져나왔습니다. 너희 눈치 보면서 짐 취급당하면서 그렇게는 못 살겠더라. 아버지, 술 마시면 잔소리하고 친구 만나면 뭐라 하고 병원비 아깝다고 그러고.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존중받고 싶었어.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어. 너희도 나도 편하게 살자고. 하지만 그게 잘못됐지. 나도 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후회했어. 매일.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제 편한 대로만 생각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린다고, 애들 학원비 걱정된다고 그것만 생각했어요. 저번에 온 것도 진짜 급해서였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출 독촉 들어오고 통장엔 돈 없고 그래서 아버지 집 생각난 거예요. 알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른이 된 아들이 내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줄 건 없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도 돈도 줄 생각 없어. 네.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문은 열어두겠다. 아들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으면 와라. 아버지,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들로 올 수 있으면. 말을 마치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재산 계산이 아닌 아들의 상처가.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봐. 10년이나 비웠는데 제가 다시 갈 자격이 있을까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격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오라는 게 아니야. 준비되면 진심으로 돌아올 마음이 생기면 그때 와. 네, 아버지. 대문은 열어뒀어. 자물쇠도 고쳤고 밖으로 나가며 덧붙였습니다. 늦지 않았어. 카페를 나서는데 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뭐가요? 다. 말은 짧았지만 딸은 알아들은 듯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마당에 섰습니다.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이제 열려 있었습니다. 자물쇠는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 돌아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시간 좀 주세요. 제대로 준비해서 갈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천히 와라. 기다린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당신 잘했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맞이하는 명절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국이 끓고 있었고 식탁에는 준비 중인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이하는 집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준비했나? 손이 바빴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대문을 열자 딸이 큰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빠, 나물이랑 과일 사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딸의 뒤로 손주 둘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왔구나. 어린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컸나? 손주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박 선생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에이, 명절인데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복지관에서 탁구를 함께 치던 분이었습니다. 이후로 가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부엌으로 돌아와 음식을 마저 준비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 소리, 멈추는 소리,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아버지,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천천히 부엌을 나와 현관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며느리와 함께 들어오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준비하느라. 괜찮다. 천천히 온 거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아빠를 안았습니다. 딸이 오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다 모였구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명절 식사였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잡채, 전, 나물들. 자, 다들 수저들어.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따라 수저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주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나물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가 직접 무쳤지. 맛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그래? 네. 진짜예요. 예전 같았으면 빈말로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많이 먹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내가? 네. 제가 하고 싶어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딸은 거실을 정리하고 손주들은 마당에서 놀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대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평화롭구나.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아들이 대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공구를 들고 자물쇠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냐? 아, 아버지.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까 들어올 때 문이 너무 녹슬어서 잘 안 열리더라고요. 이거 같이 고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재산 계산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공구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철물점에서 사왔어요. 기름도 있고 나사도 새 거로. 그래. 나는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물쇠를 분해했습니다. 10년 동안 녹슨 부품들이 하나씩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잡아주세요. 여기? 네, 거기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호흡이 맞았습니다. 기름을 치고 나사를 조이고 경첩을 교체했습니다. 손이 기름때로 검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침내 새 자물쇠가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돌려보세요, 아버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걸림이 없었습니다. 녹도 없었습니다. 됐네. 네, 이제 잘 될 거예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쳤던 10년과 멈춰있던 시간들을 녹슨 자물쇠를 하나씩 풀어가듯 천천히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없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들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딸이 나를 안았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너도. 아들이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와라. 문 잘 잠그세요. 알았다. 하지만 나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박 선생님도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남은 마당에서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열린 문, 잠기지 않은 자물쇠, 10년 동안 닫아뒀던 그 문이 이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버려진 가족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는구나.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후회를 말하고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 애들이 왔다 갔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컸지? 이제 철도 좀 들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뒤돌아 대문을 봤습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거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문, 언제든 나갈 수 있는 문,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가족의 문은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녹슨 자물쇠를 풀고 멈춰있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그 문을 열어보세요. 문은 열어두겠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생각이 있으면 와라.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닫아둔 문이 있지 않으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담소라디오가 전하는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